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들 중에 내 방 한 칸의 빛은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빌려 살 집도 마땅치가 않다는데요. 전세고 월세고 지금 물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외곽에 좀 더 싼 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어지러움, 말 그대로 대란입니다.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목동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단 한 건. 강북의 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난민은 월세 전성시대를 만들어냈고 덜 가진 자는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세 찾아 산만리.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남의 집 새빵살이 희망마저 사라진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봅니다. 경기도에 사는 류모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년 초 전세 계약 만기 후 집을 빼달라는 건데요. 완전 걱정 태산이었죠. 여기가 뭐 공원도 많고 애들 놀기도 좋고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편하고 조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살기 괜찮은데 나가야 돼가지고 큰일입니다. 네. 맞벌이 부부인 탓에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 대식구가 옮겨갈 다른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이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제때 이사를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기 보고 있는 지역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전세가 9억으로 나오네요. 근데 이것도 이 집보다는 작아요. 2년 전 류 씨가 계약한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 현재는 2배 가까이 치솟아 8억에 육박하는데요. 인근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8억에서 14억이면 얘는 뭐 6억, 5억 가까이가 올랐네요, 전세가. 매매가도 아니고 전세가가요? 예, 전세네요. 뭐 어이가 없죠. 이 정도 금액이면 아예 직장인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더 외곽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연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외곽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진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 성수기까지 겹치자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렵사리 집을 구해도 추가 자금 마련이 또 걱정입니다. 사실 저도 전세 대출을 일부 끼고 있는 거라서 거의 4억 가까이 받아야 집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월 이자만 1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가서 살고 말죠. 실제 전세 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올해 1월과 비교하면 무려 24.1%나 급증했습니다. 거래 절벽에도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추가 자금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는 분석인데요. 부동산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임대차 보호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최대 5%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월세 계약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을 뜻하는 전세 수급 지수는 191.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고 집주인들은 미리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니까 눌러앉아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나와야 될 매물들이 안 나오게 되고 집주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실거주잖아요. 집주인이 본의 아니게 입주하다 보니까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전세 공급 물량은 뭐 절대 물량은 안 늘어나는데 상대적인 매물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법이 통과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사이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 상승했어요. 1년 상승보다 더 많은 게 최근 3개월 동안 올라가게 됐죠. 평소 같으면 전월세 매물 정보로 꽉 차 있을 광고판이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경막 그 자체입니다. 사면 살 수 있잖아요. 이제 매물이 안 나오죠. 임대 매물이 없으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는 엄청 줄었죠. 그냥 거래량은 장난 아니게 줄었어요. 2달 전보다 1억부터 2억 올랐어요. 이게 비싼 얘기예요. 전세 풍기로 진풍경도 속출합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는 줄을 서서 전셋집을 보고 제비법규로 계약자를 정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에선 사전에 진위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다른 집보다 1억 원가량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자 집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사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한꺼번에 오래 해가지고 3주 모아서 한꺼번에 본 집이에요. 그거 말고는 우리도 뭐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나갔는데 뭐 본 사람 세 사람 다 한다 해갖고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요? 임대 사업자 집은 싸니까. 이 같은 대란에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마저 전세 난민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마포 전셋집에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면서 집을 비워줘야만 했던 상황. 홍 부총리 소유의 의왕 아파트를 팔고 새 전셋집을 알아보려 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각 역시 어려워졌던 건데요.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전셋집 구하거나 아니면 의왕집 이렇게 매각하는 거 진전이 있었어요? 예, 뭐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홍 부총리가 퇴거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퇴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한 거는 맞습니까? 왜냐면 그거는 개인 아까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국감장에선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불안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는 노랫말처럼 전세 대란 속 천태만상도 가지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 구경비를 요구하거나 전셋집을 구해주는 대가로 중개사에게 성공 보수를 제시하는 경우, 또 공식적으로는 5%만 올리고 웃돈, 이면 계약을 한 집주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임대차 분쟁 상담은 3개월 동안 2만 5천여 건 발생했는데 전년 대비 4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집주인, 기존 세입자, 그리고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 모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정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다시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때마다 더 폭등하는 그런 가격을 감당해야 되고 키머니라고 열세 대금 같은 것들도 발생합니다. 그 이제 임대료는 못 올리니까 열세를 줄 때 열세값을 받는다라든가 집의 일부를 수리를 하고 나서 뭐 몇 천만 원을 부과해서 받는다라든가 그런 편법적인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뇌물을 주는 경우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깡통 전세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다 보니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억 원에 전세 계약된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그런데 이 집의 매매가 역시 4억 원입니다. 가파른 전세값 상승에 3기 하남 신도시 사전 청약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값과 집값이 같아진 겁니다. 주인들이 다 입주한다고 놓고 물건이 나오면 비싸게 나오니까 이런 세가 있어요. 올해 부채 비율이 80% 이상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43%에 달했는데요.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도 깡통 전세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늘어난 건데요. 길거리에 남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이 많은 주택은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길고 긴 법정 다툼을 해야 할 여지도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는 2018년 792억 원에서 올해 3,606억 원으로 4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경매 건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경매 낙찰금 권리 또한 은행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깡통 전세 계약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세 제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제도인데 우리는 안정성에 좀 취해 있거든요. 아유, 전세 안전해,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저는 보증보험 꼭 요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대출이 없는 집은 괜찮고요. 집주인이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집주인이 다주택자들 그러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집이 많게 되면 또 연쇄 도산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너무 높다. 집값은 5억인데 전세가가 6억이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한 4억이나 3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약 시장에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너도 나도 새 아파트를 얻으려는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꼼수와 편법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그 지역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그중 하나입니다. 고시원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는 위장 전입 게시물들로 넘쳐나는데요. 고시원 한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주택청약 때문에 혹시 전입신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신고 가능해요. 네. 아, 그러면 혹시 가격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계좌 이체를 36만 원 해주시면 바로 제가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제작진이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자 오히려 안심시켜주기까지 하는데요. 딱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될 건 딱 없나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네요.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본인만 얘기 물어보세요. 그만큼만. 문제는 청약 광풍이 쉽게 사그러질 모양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처럼 올해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68대 1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고 청약 가점 만점자까지 속출하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의 민간 분양 물량에 대한 제도 신설을 기대하는 소유자들이 분양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과 평균 최저 가점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전국적인 전세난의 여파는 그간 비교적 가격 흐름이 안정적이었던 월세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데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비교적 지은 지 오래됐지만 학군이 좋아서 예전부터 학부모들의 전세 수요가 몰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딱 한 건뿐.
이마저도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계약되기 일쑤인데요. 물건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뭐 일주일 안에 물건이 다 소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세 특히 없기 때문에 전세가 나오면은 전세 오늘도 한 4-5명 지금 전세를 보거든요. 줄 서서. 부동산의 전세 여부를 묻자 전세는 없다며 월세 물건을 권합니다. 하나같이 평수 대비 고월세. 5천에 130짜리가 하나 있어요. 5천에 130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월세는 1억에 160이 있는데 100만 원 이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저금리에 예금을 해도 금리가 1%도 안 됩니다. 그럼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면 보통 4%, 5%, 6%의 수익률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4%가 아니라 5%라도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월세 전환이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전국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71만 2천 원이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였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이루어진 월세 계약 4건 중 1건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등 명문 학군이 몰린 곳의 월세는 사실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원래부터 이게 학군이 좋으니까 전세가 많았어요. 실소유자보다 주인보다 예전부터 전세는 많았어요. 학군은 최고래요. 뭐 백마들이 학군 때문에 다 1, 2, 3 못 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보통 일반 아파트들도 그렇게 몇 억씩 올랐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지. 몇십억 하는 데니까 원래가 또. 이러한 주거비용 부담은 한동안 계속 불어날 공산이 큽니다. 정부가 향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재산세까지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더 부과된다든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다 보니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매매가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김포 등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고 급격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20억 하던 집에 전세가 예를 들어서 한 15억 정도 했는데 매매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30억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볼 때 야, 전세가 15억인데 20억짜리가 30억 가면 이상한 거 아니야? 쟤들 분명히 떨어질 거야. 저 집에 누가 들어가? 라고 하다가 전세 가격이 25억까지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0억 정도는 타당하겠네. 설마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지겠어? 라고 되면서 30억이 진짜 시세가 확정적인 시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최근에 이 전세 가격 상승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매매 시장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올랐던 매매 가격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혼란도 문제가 되지만은 2, 3년 지나면은 공급 위축에 따라서 세입자들은 더 힘들어진다. 결국 서민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인근 부동산에 들러 최근 시장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4억 이하로는 웬만한 걸 다 살 수가 있었죠. 아주 큰 평수 빼고는. 근데 지금은 4억 이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곳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집을 못 살 거라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 진입할 마지막 기회라는 불안 심리까지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건 강남 3구가 아니라 노도강, 즉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였습니다. 소위 서민 주거지라 불렸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10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계동은 서울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어서 저렴하게 형성돼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주변에 개발되는 이슈들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이제는 상계동에서도 6억에서 8억까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번에 10억이 됐다는 데는 어디예요? 10억이 된 곳은 여기 7단지입니다. 7단지? 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지역을 찾는 핵심 수요층이 바로 20, 30대라는 것.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구매하겠다는 젊은 구매층이 줄지 않는 겁니다. 특히 상당히 불안한 어떤 젊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산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들이 좀 높은 금액에서 지금 이제 올라 있는 금액에서 좀 샀던 부분들이어서 향후에 좀 시장 추이는 좀 보긴 해야 되겠죠.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7.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여파로 다른 연령층의 아파트 매매가 줄어들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30대의 존재감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고 그러고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지난 6월, 7월 시장에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도 많았고 상승폭이 컸던 것들은 9억 이하이면서 서울 외곽이면서 덜 올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요 대상들이 30대 층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시장에서 누가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직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난에 집값까지 꿈틀대자 정부는 공급을 늘리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세의 어떤 공급 물량 확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발표한 대책들을 좀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그러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선 월세 공제 확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입자 부담을 소폭 줄여주거나 단기에 효과가 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당장 일반 소비재처럼 우리가 코로나 마스크처럼 바로 일주일 한 달 뒤에 나온다라면 그것이 해결되겠지만 이 부동산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빌라를 줘도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128만 호의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종부세와 3기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안정화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충분한 계획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공급 물량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규제도 필요한 규제, 안 필요한 규제를 선별을 해서 시장보다 먼저 앞서서 정책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저는 시장이 따라간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50조가 넘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역시 집값 상승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게 필요한데 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때문에 어쩌면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정화돼야 사회가 안정화됩니다. 주택이 불안하거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생기거나 사회 폭동이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거는 당연히 안정화돼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20번이 넘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생계의 안전망이던 전세마저 폭등하며 세상은 더욱 각박해졌습니다. 주거 안정을 넘어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